엉덩이 아프고요, 다리 저리고요, 종아리 뻐근하고 발바닥까지 저립니다.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허리 디스크는요, MRI 찍어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 자골신경이 눌려도요, 허리 디스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편 상태에서 쭉 숙여보시면 오른쪽 엉덩이 있는 데가 당기면서 다리가 쭉 저려진다 라고 하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 테스트는요, 이상근이 오그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진단적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윤웅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비교원에서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30만원까지 혜택, 심지어 전화기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추가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지인 추천 시 신세계 상품권 8만원까지 무제한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이거 맞아? 1670-2521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식의 길에서 봤어요라고 하면 비밀의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원 대박이네. 원장님, 엉덩이가 쑤시고 다리가 저릴 때 보통 허리 디스크다라고들 하는데 허리 디스크가 아니고 이상근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두 개가 어떻게 다르죠? 허리 디스크나 이상근 증후군이나 근본적으로 눌리는 신경은 동일합니다. 좌골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허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배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 좌골신경이 눌리게 되면요, 엉덩이 아프고요, 다리 저리고요, 종아리 뻐근하고 발바닥까지 저립니다. 이 신경이 어디에서 눌렸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허리에서 눌리면 허리 디스크, 엉덩이에서 눌리면 바로 이상근 증후군입니다. 이제 저도 하루에 다리가 저린 분들을 정말 수십 명 보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MRI 찍었더니 허리 디스크래요. 근데 내가 몇 달을 허리 디스크 치료를 했는데 낫지를 않아, 이러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이상근을 치료해보면요, 아주 신기하게 금방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허리 디스크는요, MRI 찍어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상근 증후군에 의해서 자골신경이 눌려도요, 허리 디스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상근은 사실은 엑스레이에도 MRI에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사실은 다리가 더 많이 저리고 불편한데, 이 허리를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보여. 그래서 디스크로 오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상근,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위인 거예요? 이상근은요, 엉덩이에 있는 근육인데요. 네.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이상근, 같기도 하고. 이상한 근육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배 이자에다가 모양상자, 근육 근자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배는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근데 엉덩이에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근육이 하나 있어요. 서양 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 이상근 밑으로 좌골신경이요,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이상근이 빡 긴장이 되면 이 좌골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마치 디스크처럼 엉덩이 아프고요, 다리 저리고요, 발바닥 저리고요 증상을 나타내고, 잘못 찍어보면 또 허리에서 디스크가 보이기 때문에 오인이 되는 거죠. 혹시 척추 협착증과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나요? 척추 협착은 척추 자체가 좁아져서 신경을 눌리는 거라서 사실 이건 증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은 엉덩이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것 비슷하고요, 척추 협착의 경우는 다리가 저리긴 한데 오래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야 돼요.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고, 척추 협착도 비슷하긴 하지만 걸어서 다리가 힘이 빠진다 라고 하면 협착에 가깝구나 하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허리 디스크와 이상근 증후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구분을 하려고 하면 이상근 자체를 직접적으로 손으로 압박을 해보는 검사를 하거나 혹은 이학적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이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인지 아닌지 지금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자가 테스트가 있어요? 예, 자가 테스트가 있습니다. 오, 알려주세요.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요, 다리를 사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은요, 오른쪽 다리를 양반다리 하듯이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렇게 되면요, 다리 저리신 분들은 엉덩이가 벌써 오른쪽이 뻐근합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를요, 앞으로 쫙 숙여보시면, 허리를 둥글리지 마시고요, 편 상태에서 쭉 숙여보시면 오른쪽 엉덩이 있는 데가 당기면서 다리가 쭉 저려진다 라고 하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엉덩이 아프고 다리 저린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반대쪽, 멀쩡한 쪽도 이 테스트를 양쪽으로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멀쩡한 쪽은 해봤더니 괜찮은데 다리 저린 쪽은 해봤더니 엉덩이 저리고 다리 저린 게 유발이 되더라 라고 하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그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이거 테스트하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제자리 걸음을 하시게 되면 다리가 벌어진 쪽으로 몸이 돌아가요. 근데 이상근이라고 하는 게 엉덩이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벌리게 하는 외전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상근이 짧아져 있는 사람들은 발도 벌어져 있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앉아서 하는 이 페어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이거 말고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누워서 주무시다가요, 눈 떠가지고 발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발이, 왼쪽 발은 이렇게 서 있는데 오른쪽 발이 침대 쪽으로, 바닥 쪽으로 이렇게 누워있다 라고 하면 오른쪽 엉덩이의 이상근이 짧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데 누워서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발이 이렇게 누워있어 라고 하면 이상근 증후군일 확률이 있다. 물론 이거 다 이상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페어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부분이 실제로 유발이 되더라. 그럼 확률이 아주 높은 거고, 적극적으로 좀 스트레칭을 하거나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면 나는 우골신경통인데 이러신 분들 있으세요. 네. 왼쪽이 아니고 난 우측인데. 근데 이 좌골신경통은 사실은 앉을 자자고요. 이상근이 오른쪽에만 온다, 왼쪽에만 온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예시로 든 거고요. 양쪽에 다 올 수 있고요. 좌골신경통 눌린 게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죠. 그러면은 이상근 증후군은 왜 생길까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이상근 증후군이 생기는 이유는요, 다리를 꽈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게요. 가방을요, 양쪽 매는 백팩을 양쪽에 잘 메고 다니면 괜찮잖아요. 근데 내가 맨날 한쪽만 메고 다녀.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양쪽 매려고 보면요, 한쪽 길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쪽에만 자꾸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 끈이요, 사실은 양쪽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엉덩이에 있는 이상근도요, 양쪽에 이렇게 가방끈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얘를요, 양쪽을 엉덩이 똑같이 쓰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한쪽 다리를 꽈서 써, 혹은 한쪽에만 자꾸 뭔가 비틀리는 동작을 해. 이렇게 되면요, 이 가방끈 한쪽으로 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왼쪽도 오른쪽도 다 동일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아서 생긴다. 다른 원인은 없는 거예요? 다른 원인도 물론 있는데 그게 제일 커요. 그럼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겠네. 꼭히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꼬는 것도 꼬는 거고요, 한쪽으로 자꾸 틀어서 쓰는 거, 골프도 있을 테고요. 예. 그리고 짝다리 짚는 것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한쪽으로만 자꾸 봐가지고 옆으로 앉는 자세도 있을 테고, 그래서 남녀 구분은 없지만 한쪽으로 자꾸 내가 편측으로 몸을 쓴다, 그러면 이상근 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번갈아 가면서 꼰다면 괜찮나요? 아무래도 위험성은 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디 그렇게 되든가요? 왜냐면 다리를 꼬는 것 자체가요, 이 골반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골반이 양쪽이 똑같아, 그럼 다리를 꼬잖아요. 불편해 죽어요. 못 꼽니다. 근데 골반의 높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다리를 꽈서 위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다리를 꼰다는 것 자체가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쓰게 되면 조금 더 심화되면서 이게 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병원 안 가고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원 안 가고 이상근 증후군에 대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예. 근육 자체의 긴장도를 좀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고요. 이 다리를 한쪽으로 꼬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반대로 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양쪽을 좀 똑같이 쓰는 동작을 의식적으로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한쪽으로 편측으로 쓰는 운동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양쪽을 똑같이 쓸 수 있는 운동들도 좀 해준다든지, 오른쪽으로 여러 번 돌았으면 왼쪽으로 좀 돌아줘야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 자동차 타면 한쪽으로만 자꾸 돌면 타이어 편마모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자꾸 내가 편측으로만 쓴다, 그러면 반대쪽도 좀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풀어주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테스트. 사실은 이 테스트는요, 이상근이 오그라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진단적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엉덩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저림 증상이 개선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육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테니스공 같은 엉덩이에 깔고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이 신경을 누르고 있던 이상근이 조금 이완이 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스트레칭 해도 안 되면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상근 스트레칭이 잘못하면 디스크에 무리를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맞나요? 보면 이제 그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간혹 제가 이 운동을 이렇게 따라 했는데 더 아파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을 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단이 결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상근인지 디스크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한 줄 정리해 주신다면요? 다리가 저리다고 해가지고 다들 허리만 들여다보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엉덩이에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거. 그래서 허리가 아닌 엉덩이를 풀어주셔야 다리 저림, 엉덩이 통증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